밑줄 친 부분을 will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석을 아무리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동사 마무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조동사는 거의 두 개가 등장을 해요. can과 will 이 두 가지가 메인 목표 어법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각 출판사마다 must, have to, should, may 정도가 추가로 등장을 하기도 해요. 학교에서 받아온 프린트물을 보니 조동사 파트에서 목표는 can과 will 두 개지만 무려 8개의 조동사를 한 번에 다 프린터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올리고 있는 이 영상들이 여러분이 조동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영상은 굉장히 많지만 학창시절엔 이 두 개를 동의어처럼 배우게 되죠. 동의어처럼 배워도 큰 탈이 나지 않게끔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답이 달라지거나 복수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을 시험에서 다룬다는 건 상당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출제에서 좀 빠지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will과 be going to의 어떤 의미적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간단히 살펴보고 구조적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과 be going to의 의미적 공통점은 둘 다 미래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will은 주어의 의제가 조금 많이 담겨 있으면서 즉흥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거고요. be going to는 약간 계획된 것을 계획되어진 미래를 표현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자, 제가 수업을 하다가 I read this book. 내가 이 책 읽어줄게 라고 했다라는 거는 이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나네. 한번 보여줄게, 읽어줄게 이런 느낌인 거고요. I'm going to read the book.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책을 읽어줄게. 근데 이거 읽어주려고 어젯밤에 내가 다 계획을 짜둔 건 거야. 학습 목표에 이 책을 읽어줘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둔 거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서 무거운 책을 낑낑 들고 내려오다가 쿵 넘어진 친구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I help you.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I'm going to help you. 이렇게 되면 이건 마치 난 네가 오늘 2시 30분쯤에 계단에서 무거운 걸 들고 내려오다가 자빠질 줄 알고 이미 도와주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언어라는 것이 문자화돼서 책에 얌전히 누워있을 땐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화된 시험을 보는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동요처럼 배워도 별 탈이 없었던 건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어로 배우게 될 때는 그에 걸맞는 영어 방식을 또 배우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지금 당장 구별해 내야겠다라는 각오는 세우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을 will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석을 아무리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밑줄 쳐진 be going to는 오히려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막는 함정 역할을 하고 있어요. be going to의 D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 3, 4, 5번은 to 변신 구조입니다. 즉 뒤에 동사가 나온다는 거죠. to 뒤에 동사가 나오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반면 2번 문장은 to 뒤에 the library라는 명사가 왔죠. 이 문장에서의 to는 to 변신이 아니고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일 뿐이에요. 2번 문장의 be going to를 will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I will the library가 돼요. 동사가 없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근데 이걸 의미적으로 풀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 오타가 적혀 있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 나가는 경우가 있죠. 즉 그런 걸 자가 교정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사나 전치사 하나가 빠졌다라고 해서 이 부분 이거 빠졌네 이렇게 해서 멈칫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해석이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냥 해석이 쓱 돼버려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자가 교정이 돼버린다는 건 거죠. 그래서 2번 문장을
Jane is going to go to the library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어려운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구조를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똑같은 be going to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to 뒤에 나와 있는 I를 쳐다보면 나머지 4개는 to 변신, 즉 동사 앞에 to를 갖다 붙인 구조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to가 전치사의 to로서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온 그런 구조였던 건 거죠.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구조를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조동사 파트에서 등장한 인물이 can, be able to, must, have to. 오늘 등장한 will과 be going to가 있어요. can과 be able to를 동의어로, have, must와 have to를 동의어로, will과 be going to를 동의어로 배우게 되며 모두 조동사 파트에서 등장을 하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이 아이들은 비슷한 의미를 지니긴 하나 실제 쓰여지는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르다. 그 다음 조동사 파트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can, must, will 이 아이만 순수 100% 조동사 출신이고 be able to, have to, be going to는 엄연히 동사 출신이라는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이런 게 바로 구조를 보고 공부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거예요. be going to는 가만히 뜯어보면 be 더하기 ing 구조로서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하나의 대사인데요. Andy is going to college on Friday. 앤디가 금요일에 대학교에 가요. 자, 앤디가 금요일에 아직 금요일이 다가온 게 아니에요.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시제가 is going 뭐가 쓰였죠? 진행형 시제가 쓰였습니다. 자, 대학교에 합격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금요일쯤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라서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대학을 합격했고 집을 떠나 기숙사를 들어갈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건 거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 거예요. 하지만 아직 기숙사에 간 건 아니에요. 일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의 시제가 가까운 미래 계획을 나타낼 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작이 반이라고 계획을 세운 그 순간부터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진행형 구조에 미래지향적인 to 변신을 갖다 붙인 구조가 바로 be going to가 되는 거죠. be going to를 완전체로 외워서 공부를 하지만 사실 뜯어보면 진행형 더하기 to 변신 구조였어요. 그 시간쯤에 내가 그걸 하고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진행형이 표현해 주는 거고 뭘 하고 있을 건지는 to 변신이 그걸 설명해 주는 구조예요. 진행형 더하기 to 변신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었구나 까지 다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건 거죠. 자, 조동사 파트를 공부하면서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했던 점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란 무엇인가? 동사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동사의 보조 역할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래 모습, 그렇죠? 동사 원형으로 온다. 그 다음 조동사의 절대 불변의 원칙 하나 더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조동사 2개를 나란히 쓸 수 없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하세요. 전반적인 조동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이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많은 예문을 접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